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좌충우돌 쌍절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상욱, 장성철입니다. 윤태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이게 유튜브 방송할 때 되게 재밌고 신나게 하자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돈 없는 게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가끔 요즘 들어 듭니다. 오늘 8시는 스톱인데 어쨌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는 1,5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무려 40원이 올랐습니다. 40원. 이 환딜러드 사이에서 하루 10원만 오르면 너무나 많이 급등락해서 당황했다고 그러는데 10원이 엄청 큰 거예요. 사실 몇 원 단위를 원래 움직이는 건데 40원이 오른다는 것은 이건 거의 뭐 그 대란 수준이에요. 지금. 3%가 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사실은 환율이 더 걱정해요. 주가보다 사실은. 이 주가와 환율이 계속 연동돼서 가는 거긴 한데 지금 이 1,300, 400 선에서 이 환율과 주가가 이렇게 데드크로스 엇갈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큰일이네. 해외 유학 보내놓으신 뭐 학부형님들 같은 경우 부담이 엄청 커지고 옛날 IMF 때랑 비슷한 거네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IMF는 네. 우리나라만 망한 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동남아 몇 개 나라만 망한 거죠. 그래서 금 모아서 팔고 네. 뭐 미국이 뭐 투자하고 중국이 갖다 뭐 쏟아붓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 난리니까 이 바닥이 어딘지 바닥 밑에 지하실이 몇 층까지 있는지가 굉장히 제가 아는 경제학자 한 명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IMF 때는 돈 있는 사람은 외국 나가고 네. 뭐 하고 했는데 지금 돈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연결이 끊겨버린 거잖아요. 네. 어쨌든 유일한 희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 혹은 치료제 나오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 봅니다. 아유, 큰일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가슴 아픈 소식이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그 대구 17세 고등학생 갑자기 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부모님들 인터뷰 보고 전 좀 울 뻔했어요. 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코로나19 물론 뭐 음성 코로나19는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났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 생떼 같은 자식이 먼저 앞세운 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19 뭐 어떤 방송에서 음성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 말을 했다가 뭐 사과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다행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얼마 전에 제가 대구 매일신문에서 네. 되게 인상 깊은 칼럼을 읽었어요. 네. 그 제목이 호상은 없다 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네.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네. 뭐 고령자가 위험하지,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다행이다 이런 걸 깔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가족들의 네. 하고 같이 이제 생을 평화롭게 마감할 권리가 있고 그분들이 다 우리 사회를 지금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은 이제 잘못됐다라는 근데 실제로 칼럼이었죠. 뭐 저희 장모님도 보고 그러면 이 노인들의 공포감이 굉장히 훨씬 더 심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죽으면 상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냥 바로 화장장 간다. 그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네요. 이게 어쨌든 뭐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생명의 경중은 없는 거죠. 예,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유럽이 더 난리인데 유럽이 이제 대륙 전체로 지금 중국 확진자를 추월하고 사망자도 추월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큰일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30일간 봉쇄를 하고 루이비통에서 향수 대신에 소독제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네. 루이비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향수의 이 생산 라인하고 손소독제 생산 라인하고 비슷하고 또 이제 들어가는 것도 알코올 같은 거가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사한 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낫죠. 한국에서는 그 각 지역별로 소주 회사들이 있잖아요. 소주 회사 주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이제 풀고 있다. 네. 우리는 뭐 소주가 1년에 뭐 수십억 병 단위로 팔린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알코올에 대한 재고가 꽉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래도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본업인 정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인물은 아무래도 한선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죠? 전 대표겠죠? 예. 자, 자초지정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은 전 대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수리가 안 됐으면 자초지정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사퇴한 거 아니에요? 사퇴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잖아요. 근데 미래한국당의 당헌상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예. 비대위를 꾸린다라고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최고위원 회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퇴해버리면 비대위를 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내일 아침이나라도 모여가지고 자 비대위 꾸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원유철, 뭐 사무총장 염동열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다 이제 완전히 사표 수리가 된다. 네. 지금 원유철, 정가비온, 염동열, 장석춘 의원이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간 거죠. 이미. 네. 뭐 미래한국당 새 대표는 원유철 될 가능성이 9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성규 대표가 왜 그랬냐면요. 막 어제까지 싸웠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뭐 비례대표 한교안 대표가 좀 고쳐라. 그랬더니 한성규 대표랑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한 4명 정도 고칠게요.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교안 대표가 그 얘기를 이제 어제 듣고 아주 특단의 특단의 하여튼 뭐 단어가 뭐였더라. 특단의 어떤 뭐 단호한 대신의 정치를 뭐 어쩌고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단호한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호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없었지만 그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 그 공관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을 하면 그 비례대표를 추인해주는 선거인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인을 받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 의결을 하는데 부결이 났죠. 그 중간 단계인 선거인단에서 이 비례대표 명단 40명 전부 다 이거는 무효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한성규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한성규 대표도 울었어요 또.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불출마 선언하면서 우시더니 오늘 또 사퇴 선언하면서도 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뭐 쌓인 게 있었겠죠. 일단 그 600명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600명이 못 들면 새로 못 하는 거죠. 파면 되잖아요, 다시. 다시 추가 지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21일 뭐 12시부터 뭐 5시까지 추가 공모 받는다. 딱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예요. 내일 이제 최고위원회가 꾸려지면. 공병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병호 위원장을 해임을 하고 새롭게 공관위를 꾸릴 것이냐. 아니면은 공병호를 불러서 우리가 정해진 대로 할래 안 할래.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전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게 한성규 대표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좀 오다를 바꾸고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비례대표를 그렇게 공천했을까요?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원장 같은 거나 당대표를 맡으면 사명감, 소명의식이 생겨요. 내가 결정하는 게 황교안을 위한 거다. 내가 결정하는 게 미래통합당 보수 우파를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명단을 줬지만 그런 거보다 이번에는 젊고 전문성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아야 된다라고 이 사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병호 공관위원장하고 한성규 대표하고는 서로 교감됐던 건가요? 훨씬 더 사명감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강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윤석열 총장 왜 저러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일단 개념 자체가 지금 항성과 위성이잖아요. 근데 위성이 지금 궤도를 이탈하면 이게 이 존재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장 소장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뭐 언론에서 뭐 당을 들고 나른다. 뭐 딴 마음을 품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도 다른 기자들한테 후배 기자들한테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수가 없다. 그 한성규라는 사람이 무슨 뭐 충성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럴 역량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그 미래한국당으로 당선된 사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그럼 한성규의 독자 노선을 따를 것이냐, 우리 본가를 따를 것이냐. 당연히 본가로 가죠. 아닙니까? 한성규라는 분이 무슨 대선 주자도 아니고 그만 나갈 건데 이제 대선 주자도 아니고 뭔가 독자적인 뭔가 세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성규 대표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뽑은 의원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만무하다는 거예요. 한 대표도 그거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 한 두 번째로 뭐 제가 이제 뭐 20명, 40명을 아주 세세히는 안 봤지만은 장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뭐 한 대표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막 했고 그런 정황도 안 보여요. 약간 뭐 무슨 기준으로 공천을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은 좀 윗순위로 올리고 이런 거는 보이는데 뭐 친척,
자기 뭐 친구 딸 뭐 이런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른바 사천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기의 어떤 진정성이 너무 폭발해 버렸다. 사명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보면은 다 몇 명씩 챙겨요. 공간이 구성하면은요. 몇 명은 챙길 수 있겠죠. 뭐 당 대표는 뭐 한 많이 챙기면 5명 챙기고 공관위원장도 한 3-4명 챙기고 공관위원들은 1명씩 다 챙겨요. 근데 장 소장님이 지금 이번에 못 받은 걸로 봐서 아무도 챙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거기 잘 몰라요. 근데 한성규 대표가 저한테 전화 왔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몇 번 준다고. 아니요. 지금. 그냥 이번에는 그냥 쉬고 다음에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죠. 다음에 자기가 그때까지 쓰려고 했나.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음에 해. 뭐 그 다음이 이번 아닐까요 혹시? 아까 이번에 주자 공모 말씀하시던데 혹시 그 제가 원유철하고 친해요. 이야기가 다 돼 그렇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어쨌든 미래한국당의 공천 순서 자체가 이제 완전 무효가 된 거잖아요. 새로 해야 되는 거야. 완전히 끝났어요. 저거는 새로 해야 되는 거죠. 백지에 돼요. 백지. 그러면 이제 장 소장님 기회가 왔네 이제. 원유철하고 이제 친하기 때문에. 너무 저 높아지면 좀 어떻게 모른 척하지 않기로. 저 선거 방송 못 하는데 그러면? 선거 방송. 아니 저 선거 방송 할래요. 선거 방송이 지금 문제니까. 싫어요. 지금. 저 비례대표 안 하고 선거 방송 할래요. 그거는 당선자로 나와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 그때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밤 12시 저 당선 당락다 결정됐을 텐데 배지 하나 크게 만들어. 우리 저기 하나 신 작가님 저기 명찰 대신에 금 배지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딱 붙이고 그냥 그 당선자 신분으로 해설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한선교를 당 대표를 시켰냐라고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많은 불출마 선언하거나 컷오프된 의원들이 갈 줄 알았대요. 거기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많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4선에 그래도 좀 예측 프로하고 뭐라고 해야지 좀 강단 있는 그런 한성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관위에서 왜 그렇게 그런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진짜 자기네들은 면접 점수 해가지고 다 계량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보고 전문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점수를 높게 받아서 그 점수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윤주경 관장님 같은 분 그런 분 그냥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3명의 75년생 이상, 그러니까 젊은 공관위원 3분이 있거든요. 여성. 그분들이 아주 그냥 탈레반처럼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럼 나름 되게 저기 공천 순서를 정교하게 정한 거네요. 근데 제가 객관적, 투명하게, 공정하게 했다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잖아요. 모범을 보인 거네. 심사를 간 사람 이야기를 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약간 블라인드 면접 비슷한 분위기였다. 뭐 앞에 이제 가리고. 원래 자기 이제 그 이력서 뭐 없다. 근데 그 만약에 뭐 해볼 만한 실험인데 3분이었거든요. 1인당. 그 3분으로 해가지고 그걸 판단한다는 게 과연 딱 보면 몰라요. 맞냐? 딱 보면 정치권 몇 년에서 딱 보면 몰라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그 3분에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면접 학원 이런 거 하듯이. 그게 대표적인 뭐 5번? 그 변호사 같아요. 저기 변호사 된 지 1년 안 되신 분. 그런 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 대학을 이제 학벌 좋더만요 하면서 실전 면접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뭐 로스쿨 갈 때 면접 보고 뭐 이럴 때 면접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참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처음 보지 않아요? 각 당이 이 당들이 이렇게 또 비례당을 또 만들어서 비례대표 정당 만들고 이렇게 또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고 임명했다가 뒤통수 맞고 그걸 다시 수습한다고 하고 난 처음 봤어. 아니 그저 장 소장님도 처음 보는데 저도 당에 처음 보는데 이런 일 자체가 사실은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선거제가 바뀌면서 생긴 일인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3월 19일이니까 선거가 얼마 남았죠? 뭐 27일 한 달 안 남았죠. 27일 남았죠. 지금은 사실은 양쪽이 그 정리는 다 끝내고 서로 싸워야 될 그렇죠, 때거든요. 뭐 정책과 인물로 싸워야 될 텐데 내분이 더 심해. 제가 어떤 이제 언론에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지금 참호전인 것 같다. 참호 파놓고 상대한테 공격은 의미 없는 이제 기관총 이렇게 좀 쏘는 척하고 이 참호 안에서 자기들끼리 참호 안에서 막 아직까지 하고 있는 팀킬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내일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공병호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한 다음에 공병호 위원장이 말을 안 들면 해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나 최고에서 해임할 수 있거든요. 해임을 하고 새롭게 이제 공관위를 꾸려서 그렇죠. 뭐 이미 다 명단은 다 돼 있을 거예요. 다 실무조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참 제가 요즘 이제 여러 여야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서로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지금 다들 제코가 섭자. 그런 이야기가
저쪽 보면은 뭐 그게 그렇게 큰 거 아니? 우리가 얼마 심각한지 모른다라는 말을 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정을 잘 아니까. 네. 근데 제가 이 미래한국당을 보면은 그 당사자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공병호 뭐 위원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윗순위를 뭐 아랫순위를 바꾼다고 한들 그분들이 세력화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반발이고 그렇죠.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친박을 어떻게 하고 비박을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닌 게 다행인 거예요. 그냥 별로 그나마 뭐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뭐 자기들끼리 이제 바꾸나 보다인 것이지 뭔가 이제 큰 분란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 제가 뭐 전망이 자꾸 틀리긴 하지만 또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장스트라다무스 전망 수소 돌아왔습니다.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 중에 1번은 바뀔 것 같아요. 1번이 지금 조수진 전 동아일보 기자인데 윤주경 관장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번을? 그렇다고 조수진 전 기자를 완전히 제치지는 않을 것 같고 아주 안정적인 당선권 안으로 넣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황교안 대표도 조수진 그 전 기자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가는데 보증을 서줬대요. 저는 같이 출입을 해봤는데 되게 파이팅이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병호 공천심사위원장도 파이팅이 좋아서 1번으로 한 거다. 그리고 이제 특종도 많이 했고 또 그분이 이제 여성인데 아이 엄마고 72년생이고 고향이 전북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어드밴티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자 호남. 자, 일단 장스트라다무스 예언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내일 아침에 확인이 될 텐데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윤봉길 의사의 손녀. 그분이 1번이다. 저 윤봉길 의사 저희 동네 분이신데 제가 예산 충의사에서 놀면서 컸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안 윤씨. 그 윤 씨는 다 같은 집, 파평윤 씨 같은 집안 아니에요? 아주 동네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 상해에서 전 존경합니다. 홍커공원 지금은 루신공원으로 바뀌었는데 홍커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그 흉상 그 사당이 있어요. 거기서 흉상을 보면서 정말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진짜요? 그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 혈혈단신으로 와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이 폭탄을 던져서 걔네들 그 일본 그 아저씨들을 그냥 확 다 그냥 아따 그냥 이게 지금 저희 댓글인 거죠. 이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한 거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지금 경제가 문제야. 이제 토론을 벌이고 계시네요. 국제 정세? 저희 얘기 좀 해주세요. 댓글로. 저희들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 얘기. 통화사부는 저희 정치 방송인데 이게. 본물기련님, 알렉스 최님, 이은서님, 77님. 저희들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얘기에 좀 집중해 주셔가지고. 대한국이님, 해병님. 저희들이 심각합니다. 이제 검사 키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여기가 저희가 그냥 토론의 장을 마련해 드린 걸로 생각하고 저희는 그냥 저희 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럼 되지 않을까요? 야구 경기 틀어놓고 축구 이야기하는 거 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김수현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얘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윤봉길 소녀가 아니고 손녀. 윤봉길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기 저 남자분이십니다. 하여튼 가슴이 숙연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바로 작년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좀 며칠 안으로 또 결정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그 야당은 그렇다 치고 자, 여당도 지금 비례당 때문에 여당도 난리죠. 지금 난리다. 너무 복잡해. 너무 여기가 더 복잡하고 이제 여기는 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미래한국당은 뭔가 잠깐만. 이제 한춘희님 저희 얘기해 주세요. 한춘희님. 됐습니다. 하세요. 개통 있는 싸움이 아닌데 거기는 이제 개통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뭐 세력의 충돌, 내부의 약간 개파적인 문제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범민주 개혁 진영 간의 갈등 같은 게 모두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갈등의 구조 자체도 너무 복잡해서 미래한국당은 개인의 문제거든요. 이른바 뭐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해보면 미래한국당 그러면 그만인데 이 민주당의 이 비례 이름도 참 맨날 바뀌니까 이게 무슨 시민당?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진 과정 또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들게 된 과정 그리고 또 누구랑 손을 잡는 과정
그 사이에 끼인 그 갈등, 거기 같이 섞인 군소 정당들 코미디야. 너무 많아.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거 어떻게 지금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 더불어 시민당과 같이 연합해서 비례 의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당을 말씀드릴게요. 가자 환경당이라고 있습니다. 가자. 여기는 올해 2월 20일 날 창당됐어요. 거기에 있는 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때 행정관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또 미성년자 성추행 때문에 좀 기소유예 받은 본인은 아니라고 그냥 그랬다고 부인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좀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주는 거예요, 이 당은? 1월 19일 날 창당이 됐고요. 매달 국민 여러분께 60만 원씩 주자. 이게 강령이에요, 강령. 근데 이게 기본소득. 저는 이제 이쪽을 조금 아니까 솔깃한데요? 예를 들어서 민중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급진적이어서 하기 힘들다. 뭐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녹색당은 성소수자를 옹호해서 안 된다. 이 기본소득당은 더 왼쪽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족보로 따지면 이게 노동당이라는 이제 원외 정당에서 또 갈라진 쪽이 그 사회당 멤버들이 있는 곳인데 더 왼쪽으로 가서 그냥 이름만 보고 받아준 건지. 여기서 제일 왼쪽은 시대전환이라는 당입니다. 여기는 시대전환. 올해 또 2월 23일 날 또 이렇게 창당이 됐어요. 한 달이 안 됐네요. 아까 보니까 제일 왼쪽에 가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시대전환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는 오히려 뭐 이원재 전 한겨레 경제연구소장 뭐 이렇게 좀 30~40대 전문가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 그 마지막은 가자평화인권당. 여기는 조금 오래됐어요. 창당된 2016년이라고 16년 3월 21일. 근데 여기는 위안부랑 그런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당 대표가 이제 환단고기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제일 오래돼 가지고 전 세계 뭐 이런 거가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쪽도 다 있다. 배달 민족의 뭐 증산도 분위기가 좀 나네요. 그런 쪽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이런 당하고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이제 통합, 그러니까 이 윤호중 사무총장은 그 당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회 용기 정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회 용기 정당에 시민을 위하여였죠 이름이 원래. 이게 5개 정당이 이제 하겠다는 건데 처음에는 정치개혁 연대라는 원로, 그러니까 원로들 좀 정통제야, 뭐 이런 쪽이 말하자면. 근데 그분들하고 양정철 원장이 자 우리랑 좀 이거 플랫폼 정도 하나 만듭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 어르신들은 좀 빠지세요라고 한 거예요. 양정철 원장이.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우리를 마타도어 해가지고 따시켰다. 공작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분이나 요구하는 그런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양정철은 물러가라. 지금 그러고 있죠. 되게 화내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비례연합정당 만드는데 같이 얘기 좀 나눠보자.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리스크가 뭐냐면요. 그냥 뭐 조용히 가면은 뭐 조용히 가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건 이제 그런 건데 욕 좀 먹더라도 조용히 가는 건데 시민을 위하여 하고 그것도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 정봉주 전 의원. 이쪽에 이제 기반이 하나 더 있어 정말 위성 정당이 기반이 되는 데가 그 개국본이라는 단체예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근데 이름 바꿨다 그러던데. 바꿨어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아니라 뭐 개혁을 위한 뭐 어쩌고. 근데 원래 왜 개싸움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개처럼 싸우자는 거예요? 그 조국을 몰아내려고 하는 저쪽 보수 우파의 진영과 험한 그 개싸움 같은 걸 우리가 할 테니까 조국과 정경심 씨는 이름이 검찰 개혁하고 이렇게 하라고. 좀 이름이 약간 좀 품위는 없어요. 거기가 이제 뭐 사억 피싱 논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민주당 선거가 또 다시 이제 조국 전 장관 프레임으로 들어가. 그게 이제 큰 위험이라는 그림자가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뭐 지역구 선거도 약간 그렇게 포진된. 아까 이제 뭐 한성주, 원유철 이렇게는 그냥 위성 정당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 건데 여기는 뭔가 그 내부의 노선적인 갈등을 배태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서. 정치개혁 연대는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 뭐 의석 없고 다 빠이빠이 헤어지겠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한춘희님 이 비례정당이 뭐냐면요, 그냥 자기네들 이번에 준연동형 그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정당을 만든 건데
저희가 우리 윤태곤 실장님하고 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이제 그렇지. 유튜브를 또 찍을 거예요. SBS 비디오 머그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도 나갔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전 이런. 근데 거기도 이제 출연료가 여기랑 똑같이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보면 나는 출연만 시켜줘도 고맙다 그랬는데. 저는 뭐 거의 무료 출연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 출연료가 한 10회 차가 한꺼번에 입금됐는데 굉장히 2만 원 들었어요? 아니 그보단 많은데 예. 어쨌든 그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근데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 만든 열린민주당하고는 좀 선긋기에 나서고 있죠. 이게 이제 제로섬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둘이 경쟁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약간 이제 빅마우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주진영 전 한화증권 사장 같은 경우는 잠깐만. 거기 이제 녹차라떼님 좀 진정하세요. 그만하세요. 녹차라떼님. 뭐라고 하셨는데? 미안해. 거기에 이제 하기로 했고 합류하기로 했고 지금 뭐 최강욱 전 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사람들은 조국 전 장관 아주 가까운 분들인데 그쪽 간다 그러면은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가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고 또 청와대 현직은 아니지. 엊그제까지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그쪽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열린민주당은 이 의원을 내더라도 민주당이랑 합당 계속 독립차선제로 그렇죠. 가겠다라는 또 우리가 노선도.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네. 말로 찐이다. 네. 이거거든요. 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또 찐이가 트로트 노래 아닌가요? 요즘 새로 나온 뜬? 찐이야.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지금 하는 건데 여기 유시민 전 장관이 상당히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3%는 나올 거다 최소한. 네, 그렇게 아주 밀어주고 있고 아까 뭐 우리 윤태곤 실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광욱 전 공직비서관이 여기에 갈지 안 갈지가 되게 조금 뭐 아직도? 관심이에요. 최강욱 저기 아직도? 확인됐대요. 최강욱 입당. 뭐 이제 계속 조금 뭐 말린다는 말이 이제 있긴 있더라고요. 뭐 입당 해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전 그 보니까 뭐 공직 사퇴 시한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내고 열린민주당으로 가기로 뭐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와대 양반이가 갑자기 그만두라 했는데 청와대 비서관 정도면요. 물론 그 개인의 진로에 대해서는 자기 자유가 있는 거지만은 그 본 친정에 대한 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려, 예우, 아니면 뭐 상의 그런 거가 그러면은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식 속에서는. 하여튼 그 민주당 갈등의 핵은 양정철 원장한테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정철 원장이 저렇게 드라이브를 세게 걸지 않았으면 이 플랫폼 정당하고 다른 당들이 연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느냐 마느냐라는 판단에서 하느냐 쪽으로 간다면은 직접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막 돌아서 한다고 해가 욕을 안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세게 먹고 그냥 그리고 이제 부작용은 가면 되는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가자 무슨 당이니 뭐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가자 무슨 당에 앞에다가 열석 주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뭐 정확한 명칭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비례대표형 민주당을 만드는데 그 비례대표형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 수가 예상되는 게 한 17석 정도 된다면서요.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40%의 정당 지지율 받으면 20석 내외의 비례정당 의석을 얻어요. 30% 받으면 한 15석 내외를 얻고. 그러니까 근데 요새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 민주당 7개 그럼 앞에 10개 아닙니까? 17개로 가정했을 때. 근데 그 10개에서 이 소수 정당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 플랫폼당 뭡니까? 더불어 시민을 위하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채우겠다는데 근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나 그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공모하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걸? 아니 그쪽 한동교 그 대표가 뽑은 게 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드냐 들지 않느냐 문제 다 같은 식구잖아요. 지금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해야 되는 게 며칠까지죠? 27일까지만 등록을 하면 돼요. 27일까지 등록해야 되면 지금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사이에 그럼 비례대표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은 22일 오후 3시까지 공모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이 신청해 달라라고. 사흘 뒤네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근데 검증 어떻게 좀 같은 더불어시민당으로 것도 가실 생각은 쉽지 않을 없어요? 텐데. 저요? 네,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화끈하게 바꿔서. 그게 또 전투력이 좋으니까. 가면 또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민생당이에요. 민생당, 그렇죠. 민생당 지금 내분 났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럴 거면 왜 합쳤어 당을? 나 이거 보고 우리 2016년에 내가 당 대표 도장 갖고 있다. 옥새파동. 그 파동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생당은요, 뭐 제가 이제 뭐 당에 대한 평가는 잘 안 하지만은 그래요. 합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범여권으로서 또 호남 기반형 정당이니까. 근데 그 합류를 하는 목적이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이 또 하기 위한 거라면은 그건 좀 참 그렇죠. 거기는 뭐 자기네들 배지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가되 우리 뭐 신인, 우리 호남 지역에 이제 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넣자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뭐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문제지. 저는 뭐 순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러고 싸우는 게 도대체 정치란 게 전 명분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치는 배지가 중요합니다. 배지와 의석수가 중요합니다. 명분은 저 뒤 후순위에 거의 끝번 정도 있는 거구나. 배지 달고 난 다음에 명분이 근데 이제 필요합니다. 명분이 중요하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분이야말로 실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그렇죠. 명분이란 그릇이 있어야지 실리라는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분이 중요한 거고 제일 좋은 거는 명분과 실리가 되게 결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참 물을 우리가 이 그릇 없어도 담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파 싸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 싸움이 아니라 정파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명분이 이거죠. 쟤네를 반대한다. 그렇죠.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지금 쟤네를 반대한다가 지금 가장 총선의 최대 이슈가 돼서 되겠습니까? 쟤네를 반대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야당이 하는 일인데, 야당이 하는 일인데 지금 여당은 야당의 옛날에 했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은서님, 저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모여가지고 저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야 편 진영 논리 없이 저희들 생각을 그냥 떠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또 우리가 이때 되면은 뭐 뒤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화제의 선거구 각 당의 이제 지금 공약 대표 공약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당은 아니지 미래통합당은 뭐 감세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복지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비례대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하면 빠졌지만은 안철수 국민의당 여기도 비례당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쪽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안철수는 좀 이번에 좀 이렇게 좋아지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 대표가 기자 간담회 그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했죠. 자가격리 중인데 근데 자가격리라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좀 손에 핸디캡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하니까 뭐 집에서 이제 오히려 집에서 이제 그 유튜브로 이야기하고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당사에 있고 안 대표는 뭐 집에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목표가 20%다.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높네요. 아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안철수는 의사 가운을 입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갔고 폼나잖아요. 정치권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정치권으로 왔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건 그 제1야당이건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잖아요. 내분 일어나가지고. 이게 또 뭐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거 근데 안 대표가 그 정치로 오면 이제 참 빛을 발한다. 빛이 바랜다. 근데 이게 아니고 온라인을 하니까 약간 그게 또 효과가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역시 IT 전문가. 유튜브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약간 다른 정치인들 좀 어색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국민의당이 스스로 잘하는 것보다 양당이 얼마나 못해주느냐인데 지금 열렬히 좀 못해주고 양쪽 다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이래요. 지금 국민의당이 한 5% 6%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투표 이대로 유지된다면 실제 득표는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응답층 다 포함한 거에서 5% 6%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뭐 다 못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자리 의석 말고 두 자리 득표는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10%를 넘는다고? 그 정도는 한번 내다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 이상 못 얻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당, 야당 각 진영이 진보좌파, 보수파 이렇게 갈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40%씩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맥시멈으로. 네. 그 정의당이 한 10%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당 같은 10%, 경우도 8%? 그 정도 가져가고 다른 당들이 뭐 1%에서 뭐 1.2%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갖지 않을까. 자, 그럼 7%? 그래서 10%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나올 것 같아요. 10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10을 한번 목표로 삼을 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3% 넘으면 맞아요. 정당이 유지가 되고 네. 7% 정도 받으면 의석을 비례해서 몇 개 가져가죠? 7, 3, 7, 21, 한 4-5석. 오, 꽤 되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6석이에요. 예. 근데 정의당은 이제 뭐 의석 이상의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5석 이상 되면 조금 뭐 이렇게 이 판에다가 이제 약간 숟가락 하나 정도는 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당이 되는 거죠. 뭐 안철수당, 국민의당이 정말 어부지리, 그 뭐 정확히 어부지리네요, 정말. 조계하고 황새가 이렇게 꽉 물고 싸우고 있는데 바로 주워가는. 양쪽이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0%당 의석 5석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비례 의석을. 그래서 20% 정당 지지를 받으면 한 10석. 두 자릿수 의석이지. 30% 받으면 한 15석 내외. 왜냐하면 또 비율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국민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저희들 설명 나중에 잘 들으세요. 안철수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죠. 예? 역시. 그렇죠. 한 10% 얻으면 5석. 야, 계획. 이태규 의원은 그러면은 비례로 재선이 되네.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그 40명 후보가 있었는데 모르죠. 이태규 의원이 이제 그 5등 안에 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5석 정도가 안정권이 아니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은 그 여자 3명에 남자 2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남자 중에 2명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있을 거예요. 국민의당이 뭔가 이제 새롭게 한다 이건데 위에 상위 순번이 물론 국민의당에서는 그분들이 지지를 받겠습니다만은 권은희, 이태규, 김도식 비서실장 너무 이렇게 돼버리면 또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맞아. 뭐냐면 정말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 발표했어요. 40명까지 냈잖아요. 순위를 발표 안 했지.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앞자리에 배치하느냐가 여기가 이제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 안 나오느냐. 왜냐하면 지금 양당은 비례대표 지금 누구를 하냐 지금 머리 터지는데. 근데 여기 딱 정말 괜찮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딱 해놓으면 그렇죠. 아 그래, 쟤네들은 비례대표 좀 찍어주자라고 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별로 정치적인 적인 없었지만은 상징적으로 보였던 게 1, 2번 이쪽이 신용현 의원 그때는 이제 저기 과학 전문가, 여성 과학 전문가 그리고 오세정 현 서울대 총장,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학력고사 전국 1등. 과학이잖아요. 과학자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거였는데 이번에 만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측근으로만 하면은 그게 좀 퇴색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안철수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의당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장악력 약간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 영입한 그 누구죠? 그 군 김중로 의원? 아니야, 저기 이미 다 갔지 뭐. 이미 다 갔지. 다 나왔어요? 저기 김상희 중인가? 뭐 그 저번에 군 부정투표 투표했다. 이지문 양반이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도대체 안철수 당이 맞냐? 안철수 당이죠. 뭐 누가 있습니까? 저기 하여튼 평행코님 저 우리 유영아 씨 얘기는 좀 잠깐 좀 하고 안 돼요? 유영아. 난 정말 강용석 변호사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누가 옮기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다시는 안 봐요. 아니라고 바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사람은 안 보는데 억양과 내용의 좀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저는 어떤 얘기인지부터 좀 플랫폼이 영 별로잖아. 별론데 유영아도 그 사실 알 거야.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내면 나는 그냥 그대로 맛이 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제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정치에 그만 이용해 먹고 그냥 놔줘랐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을 그렇게 능욕하는 거예요. 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자기 결국에는 배지 달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쫄라가지고 옥중서신 한 거고 또 쫄라가지고 아니 우리 나를 능욕한 거야? 공천이 나를 능욕한 거야? 이런 식의 워딩을 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유영아 변호사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개인적인 평가신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방송에서 그 말 한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 그
말하자면은 역효과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좀 빨리 나온 게 보수 중에서는 다행이고 그리고 한 번 더 나온다면은 확 가치가 떨어질 거다. 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 유영아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이야기 한 번 더 하면은 네. 뭐 아니 친박을 하려라도 아니고 유영아 혼자 할리라고 그랬다는 말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아니할 말로 조원진 뭐 태극기 이분들이 고생하셨으니까 네. 이분들도 정당한 몫을 봐야 되는데 하면 그건 말이 되잖아요. 제가 동의하고 그렇죠, 동의하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떠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저를 뒷바라지한 유영아를 안 해주니까 능욕당했다. 이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면 제발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뭐 배지 달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용 좀 그만해요. 그때 황교안 대표는 또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그때야 당연히 그치. 어디 야당으로 뭉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고마운 일이에요. 뭉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이 친서 옥중 서신의 전말이 약간 드러나는 것 같은 유영아 느낌이 드네요. 변호사가 혹시 저쪽 영입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조원진 뭐 이런 쪽에. 태극기 당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둘은 또 경쟁자일 거야. 아, 그렇겠죠. 내가 박근혜 대통령 유영아 변호사가 그 들어가는 순간 조원진 대표의 그 가치는 확 그렇지. 사라지는 네. 거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러면 이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낙동강의 그 무슨 저기 조류의 그 아니 알이 그냥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 그냥 변호사 역할 계속 잘 하시고 옥중 뒷바라지 하시고 하세요. 되게 신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할 예.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그랬으면 성실한-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보수 패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재즈님 네. 천금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OS님. 저기 참고로 제가 처음 들어오신 분에 설명을 드리면요. 장성철 소장님 원래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보좌관이셨는데 새누리당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뭐 어차피 지나간 당 그냥 그렇다 치고 보수인데 황교안 대표를 엄청 싫어하는 보수. 윤태곤 시장님은 기관 이름에서 생각나듯이 저기 연상되듯이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시니까 더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여당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권의 일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진짜?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야권 일을 네. 하겠어요? 와, 너무하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지역구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역구. 본격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지역구를 얘기를 해야 돼. 저희 몇 시까지 방송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 네. 한국 정치 상황이 네. 이 지역구에 뭐 어떤 데는 뭐 별로 관심 자, 없다. 지역구 어쨌든 간에 뭐 저 지역 주목하고 계신데 어디 있습니까? 저는 광진을입니다. 광진을, 고민정, 고민정. 오세훈. 고민정 이 지역을. 스토커신가? 저번에 우리 고민정 대변인 한번 출연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나오시면은 네. 제가 잘 해드리는데 저는 네. 이 광진을을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광진을에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이기면은요. 네. 미래통합당 플러스 보수 우파 쪽이 네. 과반수가 넘을 거예요. 오. 왜냐하면 오. 가장 그 서울에서 예. 보수 우파가 의석을 많이 얻었을 때가 예. 18대 MB가 네. 바로 대통령이 네. 되고 나서 4개월 후에 총선을 치렀는데 예. 그때 서울 지역에서 한 5석 빼놓고는 다 먹었거든요. 오. 그때도 못 먹은 지역이 광진을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6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한 번도 보수 우파가 당선된 적이 없고 예. 그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에서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굉장히 진보 색채가 강한 지역구인데. 강해요. 근데 거기서 만약 오세훈 후보가 이기면은 예. 보수파의 아주 큰 승리라고 보여지고 예. 저는 여기 오세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근거에서? 딱 4가지 근거입니다. 여태까지 여론조사가 한 4개 정도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 여론조사의 편차를 보면 대략 10%에서 2%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대략 한 5% 정도 차이가 나던데 예. 세부 분석을 해보면 중도층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아니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게 10%가 높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오세훈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것과 예. 역대 선거를 다 분석을 해보면 주부층과 자영업자가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네.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한 60대 이상이 지지하는 분이 당선이 돼요.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게 있어요. 60대 이상 지지하는 사람 당선됐으면 다 저긴 다 이겼게. 지난 아이, 총선에서도요. 보수 정당이. 그래서 좀 돈을 초를 치고 계셔. 좀 이렇게 그렇게 팍 들어오면 어떻게 진짜. 그리고 그 지역이요, 되게 단독주택 지역이었어요. 되게 네, 광진이. 성수동하고 건대 사이에 예. 그 아파트촌이 없었고 다 그냥 단독주택이었는데 호남 분들이 많았어요. 오. 근데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가 생겨서. 거기가 아파트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예. 많이 바뀌었어요. 오. 그래서 거기 조금
그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뭐 다 비싸죠. 강남에 거의 서울시내. 한 7-80% 정도 될 정도로.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네. 그 단독주택에는 호남분들이 많이 살았는데 네. 그분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유권자의 지역별 그 성향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장 소장님 네, 말씀에 장 소장 반대하는 게 왜? 그 집값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서울은 다 올랐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저 미래통합당이 다 이겨야 되고 아니, 일단은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야 되는 아니 거죠. 집값이 집값 문제가 아니라 음. 거기에 단독 주택에 살았던 호남분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그 얘기를. 그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 이제 제가 제가- 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장 소장님 말씀이 되게 일리 있어요. 근데 한 아니 가지 아까 또 문제는- 업 때문에 또 일리다 아니 그러고. 코로나19가 저는 특히 이 지역에서는 고민정 후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무슨 왜요? 말씀이냐면요. 네. 도움이 된다? 네, 코로나19가 없는 상황에서 음. 오세훈 고민정이 막 부딪히고 토론이 음. 활발하게 되고 막 부동산 아. 문제 이런 걸 대해서 토론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뭐- 경험도 많고 시정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상대적 우위가 보일 텐데 근데 그런- 코로나19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각자 예. 고민정입니다, 오세훈입니다, 고민정입니다 하면은 고민정 뒤에서 사람들은 문재인을 보는 거잖아요. 고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이제 충돌 없는 선거가 된다면은 그 오세훈 후보가 강점을 보일 기회가 적다는 거죠. 고민정이 좀 유리하다. 그런 점은 그건 고민정 후보한테 유리한 포인트예요. 근데 왜 내 말에 왜 일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앞에 그러니까 여러 오세훈 가지? 후보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건 뭐 그러니까 맞는 거야.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그 고민정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하시면서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세 개밖에 두 가지만 말아요. 얘기 말았어. 지금 아니, 여론조사 나오고 지금 아니 그거예요. 그거하고 중도 그다음에 주부 중도, 자영업 60대 주부 이상 자영업. 그리고 호남 쪽 아, 인구비가 많이 줄었다라는. 주- 네. 윤태권 네, 시장님, 윤태권 시장님의 지역구는 저는 어디입니까? 이제 부산 연제. 부산 연제 역시 네. 부산 사람, 부산 사나이, 부산 갈매기 윤태권. 부산 연제가 오. 저분이 이제 이주 김혜영? 저는 잘 모르는데 이주환 후보가 지역에서는 되게 여기 있나 보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 보는데. 김희정 의원은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겨우 졌다 그러더라고요. 요. 네, 지역에서 이제 탄탄한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저는 바꿔주세요. 저는 이제 글자. 김혜영 의원을 주목하는 게 관계들이 지금 부산 계속 연제를 나오거든요. 흔히 이제 부산에서 정치 1번지라고 부산 연제를 합니다. 바꿔주세요. 네. 네. 부산 시청도 있고 법원, 검찰청 다 있는데 김혜영 의원도 젊죠. 77년생인데 예. 민주당 최고위원이고 네. 부산이고 근데 부산에서 된 젊은 지역구 의원인데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주류하고는 약간 다른 흐름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항상 다른 금태섭, 소리를 하잖아요. 박용진 요렇게랑 같은 맥락의 아, 이야기를 그렇죠, 그렇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면 이제 금태섭 의원처럼 이 친문 여기가 이제 단점인데 부산에서는 그게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 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김부겸, 그렇지. 김명춘 이런 분들이 그렇지, 인정받는 거는 음. 약간 운동권 색채가 아니라 이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진 예. 이게 꼭 뭐 진보 중도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여기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혜영 의원이 되면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예. 되게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또 이 일단 PK 지역에서 그렇죠. 뭐랄까 이게 친문으로 이어진 이 흐름 말고 좀 다른 식의 어떤 흐름 뭐 김부겸 뭐 김영춘하고 약간 유사하지만은 또 나이도 젊고 이주환 후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주환 후보는 뭐예요? 시의원을 했고 그 그리고 지역에서? 예 그리고 또 사업도 했더라고. 저분도 67년생인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난번 경선에서도 되게 아깝게? 아쉽게 졌다. 김희정한테. 예,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 이제 이겼으니까 저력이 있는 거겠죠. 김혜영 둘다 의원의 관상은 괜찮네요. 예. 뭐 관상이 뭐 다들 좋으신데 네, 밝죠. 김혜영 의원 저기 그 선거 펀드 네. 오늘 뭐 팔아가지고 9시간 만에 1억 5천을 목표량을 너끈히 달성했답니다. 그래서 뭐 그쪽 뭐 출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부산 쪽에 저 정도로 당선됐으면 팬이 네. 많은 거죠. 네. 아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아 참 이 지역구가 지금 2개밖에 못 훑었는데 벌써 시간이. 난 솔직히 네. 연제고는 별로 내가 관심 없었는데 우리 음. 윤태권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관심 있게 봐야 관심 있게 되겠다. 봐야 되겠네요. 네. 관심 적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편상욱 저는 장성철 윤태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오늘